안녕하세요. 오늘은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수량을 산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기억해 두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철근 콘크리트 수량 산출 항목하고 수량 산출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의 수량 산출 항목은 콘크리트, 거푸집, 철근이 있습니다. 산출 단위는 콘크리트가 최적으로, 거푸집이 면적으로, 철근이 중량으로 산출합니다. 각 재료를 거래하는 단위에 맞추어서 산출을 하는데요. 자, 먼저 콘크리트의 산출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콘크리트는 부재의 최적을 계산해서 산출을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콘크리트 부재 내부에는 철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최적을 정확히 산출하려면 내부에 있는 철근의 최적을 제외하고 산출해야 되겠지만 콘크리트의 할증도 있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철근의 최적은 무시하고 산출을 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모서리에 못따기를 하거나 콘크리트의 균열을 제어하기 위해서 각종 줄눈을 설치하는데 이 못따기나 줄눈도 공제하지 않고 그냥 산출합니다. 그리고 벽체나 슬래브처럼 판상으로 되어 있는 부재는 여러 가지 개구부를 만들 수 있는데 크기가 작은 개구부는 보통 무시합니다. 그래서 1m 제곱보다 작은 개구부는 콘크리트 수량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거푸집입니다. 거푸집은 거푸집이 설치되는 부분, 즉 콘크리트의 표면적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기둥의 거푸집이라고 하면 이처럼 기둥 내면의 표면적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둥 옆에 볼을 설치하거나 벽체를 설치한다면 이렇게 기둥 거푸집을 따내서 제거해야만 되겠죠. 그런데 거푸집도 할증이 있기 때문에 기둥에서 보가 만나는 부분이나 벽체가 만나는 부분처럼 비교적 면적이 작은 부분을 따낼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고 그냥 산출합니다. 그러니까 계산의 편의상 다른 부재와의 접촉 부분이나 개구부 면적이 1m 제곱 이하이면 개구부가 없는 것처럼 무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철근입니다. 철근은 한 현장에서 다양한 종류의 철근이 사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재질에 따라 달라지고 철근의 지름도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철근의 종류, 다시 말해서 재질이나 지름에 대해서는 이전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철근의 수량을 산출할 때는 철근의 재질과 지름에 따라서 구분해서 산출해야만 되고요. 철근의 길이에 철근의 개수를 곱해서 종류별로 철근의 총 길이를 먼저 산출합니다. 그 다음 중량으로 환산해서 집계하는 방식으로 산출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철근의 수량 산출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철근의 개수를 세는 방법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캐드 도면 사례가 있는데요. 도면을 보니까 상하부 모두 SD400 철근이고 직경이 16인 철근을 200 간격으로 배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면에서 T는 톱바, 그러니까 상부근을 의미하고 B는 보톰을 의미합니다. 즉 하부근을 의미합니다. 구조도면을 보는 방법도 이전의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골뱅이 표시는 at the pitch of죠. 네, 간격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도면에 표기되어 있을 때 만약 기초 한 변의 길이가 1100이라고 하면 여기에 철근은 몇 가닥이나 설치해야 될까 계산해 보겠습니다. 작산에서는 피복 두께를 무시하고 계산하니까 피복 두께를 무시하면 이렇게 맨 처음에 철근 한 가닥을 깔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 다음 200 간격으로 철근을 배치하라고 했으니까 200, 400, 600, 800, 1000 위치에 이렇게 철근을 배치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100만큼 간격의 나머지가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배경 구간 맨 마지막에 하나를 더 배치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 되는데요. 이 철근의 개수를 세려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배근 구간이 있으면 여기서는 1.1m였죠. 이 배근 구간을 배근 간격으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0.2 간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했을 때 소수점이 나오면 이 값을 올림하고 2를 더해줘서 한 가닥을 더 배치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철근을 계산하는 식은 올림 플러스 1이 기본식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식의 의미를 다시 의미해 보면 배근 구간을 배근 간격으로 나왔을 때 소수점이 나오면 올림을 하는데 이거는 맨 마지막에 철근을 하나 더 배치한다라는 것이 되고요. 또 맨 처음 시작하는 위치에 철근을 한 가닥 배치하고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플러스 1을 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1.1을 0.2로 나눴으니까 5.5가 되겠죠. 이거를 올림하면 6이 되고 거기에 1을 더해서 7가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응용하시면 됩니다. 배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맨 처음에 철근을 배치할 필요가 없으면 플러스 1을 하지 않으면 되고요. 또 소수점이 남았을 때 남은 위치에 철근을 배치할 필요가 없겠다 싶으면 그냥 버림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철근의 개수를 계산하시면 되고요. 철근의 길이를 계산하려면 개수 말고도 개별 철근의 길이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 철근의 길이를 계산하려면 기본적으로 표준 갈고리의 형상, 정착 길이, 이음 길이 이 기준도 잘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조금 복잡하니까요. 이전 동영상을 참고하셔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철근 콘크리트 수량을 산출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수량 산출 조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수량을 산출하려면 보시는 것처럼 슬래브, 기둥, 벽, 보 등 여러 가지 부재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층 단위로 산출을 하는데요.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수량을 산출할 때는 구조 도면을 보고 콘크리트와 거푸집 철근을 일괄해서 산출합니다. 그래서 구조 도면을 보고 산출하는 방법을 이해해야만 되는데, 자, 그럼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구조 도면을 표기하는 것하고 이걸 어떻게 산출하는지 해보겠습니다. 자, 구조 도면을 보니까 이렇게 기둥 부재에 3C1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구조 평면도에서는 설치해야 될 기둥 부재의 위치를 표시하고 그 옆에 기둥을 의미하는 컬럼의 약자인 C를 씁니다. 그리고 일련 번호 1번을 써서 나타냅니다. 앞의 숫자는 3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층에 설치할 일련 번호 1번인 기둥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기둥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구조도면 뒤쪽에 부재 일람표에 자세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뒤에 부재 일람표를 보고 확인을 해야만 됩니다. 구조도면 뒤쪽에 가서 기둥 일람표를 찾고요. 거기서 이제 3층에 설치할 1번 기둥인 3C1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둥의 상세 내용을 보면 기둥의 가로 세로가 각각 600이고 주철근은 지름 22mm인 철근을 12가닥, 띠철근과 보조 띠철근은 지름 10mm 철근을 300 간격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람표를 확인하면서 철근 콘크리트 수량 산출 조서를 가지고 산출을 하는데요. 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간단히 보겠습니다. 맨 앞에 부호는 기둥의 부호인 3C1을 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3C1이 3층에 5개 있다면 개수를 5개로 표기합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최적을 계산하는데 기둥이 600 x 600이니까 0.6 곱하기 0.6에 높이를 곱하고 개수인 5를 곱하면 최적을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거푸집의 면적을 계산합니다. 기둥의 표면적을 계산하면 되니까 기둥 둘레 길이인 0.6 더하기 0.6 가로 닫고 곱하기 2를 하고 마찬가지로 높이와 개수인 5를 곱해서 산출합니다. 다음은 철근입니다. 먼저 기둥의 주근을 보니까 22mm입니다. 그래서 기둥 주근의 길이에 개수를 곱하고 5개, 기둥의 개수인 5개를 곱해서 나온 값을 22mm 칸에 정리를 해야 합니다. 띠철근은 10mm이니까 철근의 총 길이를 계산해서 이번에는 10mm 칸에 정리를 해야 되겠죠. 보조띠 철근도 10mm이니까 철근의 총 길이를 계산해서 10mm 칸에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3층에 있는 3C1 부재의 철근 콘크리트 수량을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재도 비슷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3C2라는 부재가 4개 있다고 하면 똑같이 콘크리트 량을 계산하고 거푸집을 계산하고 철근을 계산하는 식으로 산출을 합니다. 이렇게 모두 계산한 후에 각각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레미콘 수량을 모두 합산하고
거푸집 수량을 모두 합산하고 철근을 굵기와 종류별로 모두 합산해서 길이를 합계한 후에 중량으로 환산하면 층별로 부재별로 수량을 다 합산해서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재 일람표를 보고 철근 콘크리트 수량 산출 조소를 이용해서 산출하는 것이 매우 편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수량을 산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기억해 두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